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인성교육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시간으로 인간 존중과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강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소주 10병을 마시고 노인 성폭행한 남성. 판사의 욕설도. 어, 이 30대인데, 네, 32살, 32살인데, 어, 이 어르신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70대 어르신을 성폭행을 하고, 판사에도 이제 욕설을 가한 거죠. 그러면은, 참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 30대가 70대 어르신을 성폭행을 하고 반성을 못하는 이러한 태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볼까요? 폭언의 성희롱, 성추행까지 곱비 풀린 경찰 내부 고발 잇따라 이 경찰 내부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무 경찰을 제대했다 그랬잖아요. 의무 경찰. 그러니까 의무 경찰 하면서 경찰 내부를 많이 봤죠. 네,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단 제1기동대 제가 구중대 그러니까 특수진압부대 근무하면서 경찰들의 내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다 애인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호해주면서 성착취를 하겠죠. 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 네, 85세 할머니 성폭행한 마을 이장 무혐의에 법 바꿔라 청원 등장. 이게 지금 뭐 85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마을 이장. 예? 그래서 이 마을 이장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여기도 보세요. 치매 노인 성폭행한 미국 요양사 80대 노인이 먼저 유혹했다. 이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시골 주택 침입해서 혼자 사는 노인 성폭행 50대 징역 12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떻게 살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까요? 난 이게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심리를 많이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하면서 강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보다가는 그쵸? 공사 소음 항의하자 6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낄 것 같아요. 여지껏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셔도 부족한 판국에 이게 무슨 짐승의 세상인지 사람의 세상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겁니다. 네, 호주 요양원서 매주 50건 노인 성폭행 발생. 그러니까 노인들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자, 정신분석가들 김태현 사이코패스이면서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그게 죄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은 죄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이거를 위장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 어, 진짜 이건 뭐, 아이고,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노원의 3세 모녀를 위장해가지고 그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다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때 거기서 또 맥주까지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죽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예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법. 이건 예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방합니까? 이거는 임신하기 전부터 예비 부모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유전자가 태어나게끔. 예를 들어 청소년 시기에 매일 술, 마약, 담배 찌들어가지고 또는 환경 오염에 노출됐다든지 해서 유전자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든지 각종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환경 오염에 노출된다든지 음주나 흡연, 마약에 노출된다든지 약물에 남용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온전하게 발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발달장애, 소시오패스, 이 사이코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예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방법. 그거는 간단한 거죠. 그렇죠? 예비 부모 교육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전개를 해야 돼요. 예비 부모 교육. 그래서 부모 자격증을 어렵지 않게 해서 취득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지원해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소시오패스 엄마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했다. 엄마를 죽이고 이제 강도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가 100명당 4명이에요. 100명당 4명. 예, 100명당 4명이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자신을 잘 위장하고 감정 조절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게 유교 사회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베트남 이렇게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차별적인 환경, 그러니까 남존여비 또는 장자우선, 장자주의, 첫째가 우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보면 학벌주의 있죠.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출세제일주의, 그다음 황금만능주의. 이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차별당하죠. 그렇죠?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차별당하죠. 이런 사회 문화예요. 성공한 자, 그렇지 않은 자 차별당하고 학벌이 높은 자, 낮은 자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10명 중에 4명이다. 10명 중에 4명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사회에 제가 교육공무원 했잖아요. 교육공무원 하고 나와서 내가 이 사회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 세계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 또 여러 사단법인의 회장들을 많이 해보고, 정치권에서도 활동을 하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도 4년 활동을 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누굴 노리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대상을 노리는 거예요. 그 이용할 대상은 좀 능력 있고 뭔가 이타적이고 또 인기도 있고 뭔가 덕이 있고 이런 사람이면 더 쉬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파악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위장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다, 경찰대학교 출신이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겉에 보면 착해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개판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뒤에서는 마약하고 사람들 사기치고 사람들 돈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한 위장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뭐 여자 남녀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막 그 양성애자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강력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양성애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사람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러니까 각종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측면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분위기가 인간 존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존중.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면은 절대 이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소주 10병을 먹고 70대 어르신을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반성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성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인성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대학원에서 정말 누구나 초등학생부터 다 같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또 자녀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자녀, 손자들, 아들들, 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비 부부가 먼저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법부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행위로서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소년들이 보면은 그 부인께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옛날 사극들 보면은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존중하고 부인이 남편을 존중하니까 그 존중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모방을 하거든요. 누굴 모방해요? 부모를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존중함으로써 제일 좋은 거는 존댓말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존댓말을 썼습니다. 저는 부인한테도.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조선시대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저한테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존댓말을 썼어요. 존중을 한 거예요. 존중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존중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도 존중을 실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존중을 실천하게 되고 선생님께도 존중을 실천하게 되고 부모한테도 존중을 실천해서 그 부모에 대한 존중이 효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형제에 대한 존중이 우애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또 친구에 대한 존중이 우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사랑을 할 때도 사랑에 존중이 빠지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 상대방의 꿈도 그 사람의 다름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그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내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상사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취득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 아니에요. 인간 존중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을 존중하겠죠. 그쵸?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진짜 국민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위장하는 것만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존중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대하는 거예요. 진실로 대하는 거.
그래서 진실로 대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 이것이 집단화돼야 돼요. 우리의 집단, 군중 심리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군중 심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군중 심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돈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성욕을 취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성공하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빼먹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봉사단체,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돈을 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돈을 타내서 그 돈을 썼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 한강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강공원에 쓰레기통을 마련하는 데가 뭐 쓰레기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러한 사회단체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쓰레기 뭐 봉사협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 돈을 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쓰레기통을 자기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쓰레기통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거기서 썼다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서울시에서 얼마를 타내고 이런 일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타서 자기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돈을 사용한 내역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많은 기업들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업 사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은 당신네 기업에서 내가 당신네 물건을 사는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타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접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룸사롱에서 하룻밤에 뭐 500만 원 술을 대접받았느니 뭐 1000만 원 받았느니 2000만 원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 세상을. 너무 불쌍해서 제가 밥도 사주고 진짜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진실로 대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다. 내 아들 최고다. 내 아들 대통령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존중해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복시키면은 우리의 인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 앞으로 인성교육대학원에서 우리 인성교육의 8대 덕목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성의 8대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